친구들 안녕. 네, 잘 있었습니까?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대 표현의 보조 수단이 되는 분장, 의상, 대소도구, 음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의상과 분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약에 공연을 함에 있어서 이런 보조수단, 분장, 의상, 대소도구, 음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연극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거든요. 물론 이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고 말하는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없어도 공연은 되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연출가 그로토스키는 가난한 연극이라고 해서 이런 부대 수단 없이 오로지 연극의 전달, 공연의 전달에는 배우와 관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작품을 매진하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작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에 기인한 다양한 이 보조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죠. 직접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보조수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의상에 대해서 네, 한번 영상을 보고 올게요. 일단 작품 제의를 받고 대본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대본을 충분히 읽고 분석한 다음에 각 파트의 감독들과 분석한 거를 충분히 토론을 하고 연출 감독님과 그걸 협의한 다음에 큰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 자료들을 리서치하면서 디자인하게 되고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역할을 맡은 배우와 만나서 큰 이제 그 옷이 톤이 이제 맞는지 혹은 배우가 생각한 의상과 맞는지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제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제작이 완성이 되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은 뭐 그 진행 팀장님들, 진행 팀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의상 감독이 그 현장의 진행까지 크게 무리가 없는지 끝까지 이제 살피게 되는 역할이 이제 의상 감독의 역할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세트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무대 미술과를 가게 됐는데 우연하게 대학교 때 그 이제 체코 프라하에 있는 전쟁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의 옷을 보게 됐는데 그 옷에서 그 전쟁 상황의 어떤 그 총탄 맞고 피탄 맞은 상황이나 어떤 그 스토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세트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옷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세트가 아닌 그 의상 감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의상 감독들은 이런 일을 하는군요. 어 일단 영상에서는 드라마를 기점으로 해서 의상 감독이 하는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연극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드라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두 편의 제작에 대해서는 의상 감독들이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단과 바느질을 해서 손수 의상을 만드는 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옷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의상 감독에 관련해서 의상 디자이너들이 좀 더 세심하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번에는 무용수 발레리나들의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국립발레단의 허난설원 작품이고요. 네. 석 달 안에 100여 벌을 만들었어야 됐고 제 삶 자체가 그 허난설원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일 기억에 남는 왜 이런 작품이에요. 캐릭터가 되었을 것이며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제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일부분이 되는 게 저한테는 어떤 감동과 희열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성악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걸 많이 추구하시는데요. 제가 디자인할 때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일단 몸이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배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게 최대한 보여지지 않도록 좀 더 노래할 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요. 춤을 출 때는 아무래도 움직임, 동작, 동선, 그리고 무용수들마다 다리가 더 예쁜, 하체가 더 예쁜 무용수가 있고 아니면 상체가 더 예쁜 무용수가 있고 다 틀려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심신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움직임을 할 때 전혀 거리낌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인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상태, 그리고 마음을 되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예민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들에게 뒷받침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예술을 진짜로 불사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보조적인 역할, 그런 같이 함께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서 저에게 좀 연락을 많이 네, 주시죠. 어땠나요? 이렇게 섬세하게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프로의식을 갖고 내 직업이 어떤 분야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 선생님도 말했다시피 보조 수단이지만 옆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직업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장. 여러분들 메이크업에 관심 많으시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메이크업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선생님도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로만 이렇게 분장을 했네요. 실질적으로 화면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섀도우도 더 하고 음영도, 네, 콧대 음영도 더 많이 넣어주고 해서 이런 공연, 방송용 분장을 따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데일리 메이크업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 외에 오늘은 조금 특수한 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분장, 그리고 공연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캐츠 뮤지컬일 거예요. 네, 고양이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장들은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람이 아닌 고양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장을 하고 한 달, 두 달,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공연 시간 3시간 전부터는 준비하고 있다가 분장 시작하고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들 여러 명을 분장하고 헤어까지 같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공연이 마치면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업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 분장은 조금 달라요. 특수 분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고양이 분장이라든가, 또 요즘 좀비 영화가 대세잖아요. 이런 좀비, 그리고 연극에서도 특히 여름이 되면 이런 그 시원한 느낌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수 분장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 분장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한 편 준비했거든요. 특수 분장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분장인데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괴물이나 좀비 등을 만들어내는 이 특수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황효균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황효균 대표는 테크니컬 아트 스튜디오 셀의 공동대표입니다. 영화 괴물, 광해, 왕이 된 남자, 부산행, 국제시장, 신과 함께 등 1000만 관객을 넘은 흥행작들에서 특수분장을 담당했던 전문 기업인데요. 2003년 설립 후 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많이 찾는 특수분장팀 중 하나입니다. 특수분장팀은 분장뿐 아니라 특수소품 제작도 담당합니다. 팔이 하나 절단됐거나 부검이 필요한 장면에서의 특수분장은 물론 싸우는 장면에서 필요한 칼, 쇠파이프, 강목 등도 위험하지 않도록 별도로 제작합니다. 하나의 분장 안에서도 담당하는 분야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부검실에서 해부되는 인체 모형을 만들거나 마른 사람을 뚱뚱하게 보이도록 인조 피부를 붙이는 작업은 미술 파트에서 담당합니다. 이후 모형 안에 기계 장치를 넣어 얼굴에 표정을 넣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애니메트로닉스 파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얼굴이나 손 모형만 만들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실제에 가까운 작업을 위한 노력이죠. 황효균 대표의 경우 해부학, 법의학 등도 공부한다고 합니다. 특수분장으로 만든 것들이 가짜 티가 나면 몰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처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요. 영화 해부학 교실 작업 때는 실제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해부용 시신, 카데바 실습에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기의 종류와 타격 부위에 따라 어떻게 신체가 손상되는지 공부하기 위해 법의학 책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보통 인체 모형 하나를 만들 경우 1달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머리카락 심는 것만 해도 2명이 일주일 동안 심어야 한다고 하죠. 부검용 인체를 만드는 경우에는 2달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CG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작업 환경에서 특수분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황효균 대표는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분장을 협업관계로 설명합니다. 특수분장팀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만들면 그것을 기반으로 CG를 이용한다든지, 몇몇 컷에서는 특수분장팀이 만든 제작물을 사용하고 다른 컷에서는 CG를 이용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황효균 대표는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따로 있진 않지만 손재주와 기계적 감각, 미술적 감각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찰력도 중요하다고 하죠. 한 번 해놓고 끝났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수정하면서 더 섬세하고 진짜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화 광해에 등장했던 이병헌 씨의 더미를 대부분의 관객들이 실제 이병헌 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리얼한 결과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효균 대표는 특수분장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특수분장이 대부분 영화에서만 사용됐는데 방송 3사에서는 심의가 있어 많은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케이블 TV, 종합 편성 채널, 넷플릭스 등 다양한 채널이 늘어나면서 특수분장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작 환경도 좋아지고 있어 특수분장 분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특수 분야는 또 이런 신기한 부분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진로 체험 학습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데일리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체험 학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로 내가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각 파트의 직업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체험학습들을 통해서 내가 연극 파트와 관련해서 직업을 갖는다면 어디가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 표현의 보조수단이 되는 분장, 의상, 대소도구, 음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 요소들에 대해서 없으면 너무 아쉽죠. 네, 없어도 공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로 인해서 더욱 집중력 있게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몰입감을 올려주고 한층 더 재미를 더한다는 거, 그것들이 우리가 연극을 보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파트별로 자기들이 최대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네, 연극 의상만 하더라도 여름용이냐 겨울용이냐에 따라서 그 소재의 느낌이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하는 질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대소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이런 것들에서 작품 전체적으로 분장과 의상과 대소도구들이 톤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의 균형, 통일감, 조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디자이너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네, 연출가와 이야기한다, 작품에 대해서 분석한다, 배우들과 이야기 나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디자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전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 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연극에서 다양한 파트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이제 실질적으로 연극을 해보는 것만 남았네요. 언젠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